그립이 궁금합니다. 어디선 손에 힘을 풀고 어디선 손을 잡으라 하고 요거는 이제 당기는 운동이랑 미는 운동 차이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딱 감각에서 손의 말단 쪽으로 갈수록 감각이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립을 좀 쥐어야 하는 등 운동, 이런 데에서는 이제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이제 딱 어깨 근육이나 몸통 근육에 긴장을 같이 줄 수가 있죠. 그리고 미는 운동에서는 오히려 힘을 뺐을 때 몸 중심부에 있는 가슴이랑 어깨 운동이 좀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특히 혼자서 운동하는 사람은 이제 딱 특정 포인트를 짚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좀 상대적으로 감각이 떨어지는 몸 중심부에서 움직임을 만들고 싶다 하면은 오히려 손에 힘을 빼고 동작을 하는 게 좋고, 그 다음 이제 그립을 꽉 쥐었을 때 오는 안정감이나, 그 다음 이렇게 운동을 했을 이제 어깨 쪽에서 좀 더 편하다고 느끼면은 오히려 그립을 쥐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전문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뭐 호문클루스라 해가지고 뇌 감각 지도가 있는데, 주로 이제 코나 뭐 입이나 아니면 손끝, 발끝 뭐 이런 데에다가 이제 감각 지도라고 해가지고 감각 정보가 좀 받아들이기도 쉽고, 그다음 섬세한 운동 조절이 쉽고 이렇게 돼 있는 반면에, 주로 이제 척추 쪽으로 몸통 중심부나 뭐 견갑, 고관절 이쪽에 대해서는 이제 감각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고 섬세한 조절이 안 되죠. 그래서 운동을 처음 하러 오시는 분들은 이제 그립이나 이런 거는 잘 쥐는 반면에 뭐 고관절을 써보세요, 뭐 어깨 견갑을 움직여 보세요 하면은 상대적으로 조절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오히려 손에 힘을 빼는 게, 그리고 딱 운동 부위에 뭐 집중을 해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견갑 움직임을 보조해 준다든지 아니면 고관절 움직임을 보조해 준다든지 할 때 동작이 훨씬 처음에는 잘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로 이제 등 운동에서 견갑 움직임이 모자라다, 그 다음 뭐 상방회전이 부족하다 이렇게 느낀다고 하면은 오히려 그립에 힘을 풀고 견갑 자체를 움직이는데 집중하는 게 훨씬 좋고, 반대로 이제 악력이 풀리거나 요럴 때는 그냥 스트랩을 써서 내가 움직이는 주동근 자체에 힘을 쓰는 게 훨씬 낫죠. 그래서 그립은 이제 안정감을 원한다, 요약해서 안정감을 원한다 하면은 이 그립 자체에 힘을 강하게 주는 게 좋고, 그 다음 주동근 자체 감각을 더 원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그립에 힘을 빼는 게 낫습니다. 저처 스쿼트는 자기가 이제 격투기 종목을 한다 아니면 특정 스포츠에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하면 좋고, 근데 뭐 헬스장에서 굳이 저처 스쿼트를 해야 하냐 이러면은 뭐 약간 비효율적일 수는 있죠. 왜냐면 어쨌든 저처 스쿼트 자체가 팔꿈치에 견착을 해야 되다 보니까 무거운 무게를 들 수도 없기도 하고, 뭐 상체를 세우면서 코어를 더 쓰고 싶다 하면은 뭐 차라리 프론트 스쿼트가 훨씬 더 장점이 많고 가동 범위도 훨씬 크게 쓸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이제
주로 이제 격투기 종목들 그래플링을 하는 분들은 좋죠. 저는 아직 한 번도 안 시켜봤어요. 그다음 두 번째 질문. 운동 전공자라서 운동 처방사나 권은사 같은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은데 뭐부터 공부해야 되냐, 아니면 뭐 암기 팁이냐, 이제 뭐 혼자서 공부한다 이런 건 있는데, 뭐 지도자라면은 일단은 뭐 기본 해부하기 제일 중요하죠. 근육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고, 생각보다 이제 만약에 이제 헬스장에 오는 신규 트레이너를 봤을 때 어디서 근육 이름은 들어봤는데 위치는 모른다, 이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부터 다시 해야 되죠. 근데 기능 해부학을 봐도 대부분은 잘 모르는 이유가, 근육 부위는 아는데 자기가 이제 운동할 때 이 근육들이 어느 상황에 어느 가동 범위쯤에 쓰이냐, 요게 이제 인지가 안 되니까 기능 해부학은 열심히 공부하고, 운동은 운동대로 해버리고, 이러면서 약간 서로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기능 해부학에서 뭐 승모근이나 정거근이 상방회전 근육이다, 이거는 지식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랩풀다운이나 오버헤드 프레서 이제 어느 가동 범위에서 그 상방회전 기능 근육들이 써야 되는지 뭐 그런 걸 모른다든지, 그런 거는 블로그에 공부하는 법을 올려드리긴 했는데 동작을 쪼개보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뭐 바벨 4개 운동 하셔가지고 동작에 쓰이는 근육들 한번 정리해주고, 그 다음 하강, 상승 보통 두 구간 나누니까 구간별로 쓰이는 관절들, 관절에 필요한 근육들이 만들어내는 기능, 그렇게 정리하시면은 제일 좋죠. 여기가 약간 끊기면은 자리를 옮겨야겠네. 다다다다다. 네, 멀어가지고. 그래서 보통 책으로 보면은 그냥 이제 뉴만 키네시올로지 제일 먼저 보면은, 사실 그림이 좀 친절하진 않은데 그래도 가동범위랑 설명은 제일 상세하더라고요, 해부학 책 중에. 그래서 또 해부학이 안 되니까 해부학 책만 한 3권 5권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는데, 해부학 책은 한 권만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기본 해부학을 보면은 만약에 자기가 스포츠 트레이닝을 하고 싶은지, 아니면 일반 회원분들 대상으로 좀 교정 운동을 하고 싶은지, 거기에 따라서 책이 좀 다르긴 하죠. 제일 보통은 요즘은 교정 운동을 많이 하시니까 이제 운동 손상 증후군 책 제일 많이 보시고, 그다음 요즘은 호흡 트레이닝이 또 유행이라 가지고 호흡 양상 장애 책도 많이 읽고, 그다음 추천하는 거는 허리 쪽이 궁금하다 하면은 척추 통증 책, 그다음 이제 좀 트레이닝을 다양하게 하고 싶다 하면은 운동 역학 조절이 제일 좋습니다. 나머지는 다 응용이기도 하고 거기서 제가 이제 섞어서 쓰는 거라 가지고 특별히 더 중요한 책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상담할 때 회원 정보를 잘 듣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상담할 때 이제 단순히 어디 아픈지만 초점을 너무 맞추기보다는 생활 습관이라든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병력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가동 범위에서 어느 부위가 어떻게 아프다, 빈도는 어느 정도다, 강도는 어느 정도다, 이런 걸 파악하시는 게 공부 외적에 이제 실제로 적용할 때는 더 좋습니다. 하체 운동했는데 이제 목에 담 오는 것처럼 매우 뻐근하고 그럽니다. 이제 목 디스크 증상 같은데 어떻게 운동해야 방지할까요? 이런 거는 이제 실제로 디스크 증상이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긴 하지만 병원에서 진단이 없다 이러면은 거의 다 근육 기능 문제로 보는 경우가 요즘 많죠. 담이 온다 이런 거는 근육이 뭐 흔히 쉽게 표현하면 뭉쳤다고 표현하는데, 일단 1차적으로 신경 쓰는 거는 호흡이 제일 큽니다. 이게 이제 운동하면은 호흡이 급격하게 될 수밖에 없긴 한데, 평상시 호흡이 제대로 안 될수록 운동했을 때 호흡이 더 급격하게 가빠지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평상시에, 그다음 쉽게 좀 있어 보이게 말하면은 안정시에 호흡이 횡격막 호흡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그 횡격막 호흡이 평상시에 제대로 안 되면은, 쉽게 좀 있어 보이게 말하면은 안정시에 더 호흡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leg extension은 뭐 무릎에 이게 꼭 안 좋다기보다는 이 부하가 가야 될 단계적 설정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염증이나 통증이 급성일 때는 이제 무릎에 직접적으로 가는 부하를 좀 피하는 게 제일 좋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무릎에 아파서 처음에 온다 하면은 대부분 이제 뭐 중둔근 체크하고 내증근 체크하고 하는 이유들이 이제 무릎에서 가야 될 부하를 다른 부위로 분산시킬 수 있냐, 그게 제일 관건이죠.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사실 레그 익스텐션 자체는 나쁜 운동은 아닙니다. 결국은 이제 초창기에 이제 무릎 통증에서 초기에는 고관절 우세 패턴으로 엉덩이나 다른 부위들을 많이 쓰게 운동을 하지만, 그 패턴이 또 너무 익혀져도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갔을 때 대퇴사두가 필요한 구간에서 잘 못 써요. 특히 여성분들은 워낙 또 허벅지 힘 쓰는 걸 싫어하시니까 초기에는 이제 통증이 없어가지고 고관절을 많이 쓰면은 뭐 엉덩이 자극도 잘 들어오고 좋아하는데, 나중에 갔을 때 스쿼트에서 대퇴사두 힘을 못 쓰다 보니까 굿모닝 스쿼트처럼 상체가 무너지는 경우도 좀 있고, 데드리프트에서도 뭐 힙슈팅이 먼저 일어나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중량이 들어가는 단계니까, 그 다음 무릎도 충분히 부하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때는 레그 익스텐션을 써주면 더 좋습니다. 보통 레그 익스텐션을 초기부터 막 사용하는 경우는 요즘은 잘 없어요. 아마 어딜 가도 이제 무릎 아프다 하면은 이제 엉덩이부터 체크하는 경우가 제일 많죠. 엉덩이 아니면은 복압. 그래서 아까 했던 질문에서 다시 돌아가면은 하체 운동에서 목이 담이 온다 이러면은 평상시 호흡을 먼저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 평상시에서 이미 호흡 패턴이 좀 깨져 있으면은 운동 중에 원래 이제 이 상부 흉곽으로 호흡을 하면서 호흡이 빨라지고 그다음 호흡이 이제 급격하게 돌아가는 게 자연스럽긴 한데, 이 평상시에 호흡도 그런 패턴으로 깨져 있으면은 운동할 때 더 당연히 긴장이 되죠. 그러면은 승모근이나 목 주변 근육들이 계속 결립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제 증상의 정도로 자기 손상을 좀 파악하는데, 자기 증상이 심하다고 해서 다친 게 꼭 크고 그러진 않아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이상이 없다 이러면은 대부분 일상에서 그냥 편하게 쓰는 동작에서 문제가 제일 많죠. 그럼 질문이 별로 없어가지고 2개 더 남았네요. 다음 또 하나 질문은 이제 웨이트 2년 차인데 심하지 않은 허리 디스크가 있습니다. 방사통은 없으나 평소에 허리에 좀 무리를 하면은 바로 다음날 요 주부분에 디스크성 통증이 발생됩니다. 요 간헐적인 거는 큰 손상이 아닐 확률이 좀 높긴 하지만 이제 병원에서 뭐 이상이 없다 이러면은 일단 크게 걱정은 할 필요 없죠. 그래서 운동하는 날에는 고강도로 할 생각도 하지도 않고 중저강도 머신으로 거의 하체 운동을 하고 있고, 데드리프트는 허리 다칠까봐 거의 안 하신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 이제 내가 통증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아서 움직임이 제한이 돼도 이 부하가 적절하게 분산이 안 되니까 디스크 자체의 손상이 가해지기보다는 특정 부위나 관절의 피로가 빨리 누적되죠. 흔히 이제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같은 복압이 좀 필요한 운동을 할 때 이제 기립근을 좀 과신을 시키지 마라 이런 이유가, 기립근의 피로가 먼저 누적돼 버리면은 이제 중량을 싣거나 횟수가 반복됐을 때 기립근이 먼저 지쳐버리고, 기립근에서 감당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면은 이제 통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통증은 약간 손상 정도를 파악하다기보다는 이제 내 몸의 한계에 다다랐을 때 오는 경고 신호 같은 거, 배터리 15% 이하로 떨어지면은 빨간불 뜨듯이 그렇게 신호를 보내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 신호가 왔다는 거는 몸의 한계치를 넘어섰다는 거죠. 그래서 PT를 받아보면은 효과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하는데 이거는 뭐 선생님 재량의 영역이죠. 근데 웨이트 트레이닝은 잘 받으면은 다시 할 수는 있습니다. 피로가 회복되는 시간이 사람마다 달라가지고, 또 이게 대부분은 또 운동 따로 헬스 따로 생각하는데, 피로 누적은 일상이랑 운동이랑 같이 오죠. 근데 운동에서 잘 쉬었다고 해서 일상에서 잘 쉬시는 건 아니니까, 내가 잠을 잘 자는지 밥을 잘 먹는지, 평상시에 이제 몸을 좀 잘 풀어주는지, 아니면 한 자세로 너무 오래 고정되진 않는지, 그런 생활 습관도 중요하고, 생각보다 또 이제 허리 디스크나 이런 관절 문제는 유전력도 좀 큽니다. 집안에 이제 내력이 좀 있죠. 또 흡연이나 음주도 크고, 또 뭐 체중이 과도하다 이러면은 이제 몸에 지방 대사가 좀 안 일어난다 이러면은 염증 회복이 잘 안 되죠. 무릎이 긁혀서 상처가 자주 나신다. 요거는 템포를 보통 늦춰보시면 됩니다. 아예 일반적으로는 뭐 내릴 때 좀 느리긴 하지만 들 때도 원RM의 한 50%, 60% 쓰셔가지고 한 동작에 한 10초 정도 걸리게 해서 발바닥 무게중심 그거 유지하시면서 동작을 아주 느리게 한번 해보시죠. 다음은 랩풀다운 할 때 한쪽 날개뼈가 회전 시 움직임이 자연스럽지 않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데드리프트 먼저 말씀드리면은 160을 가지고 이제 자세 교정을 하려고 하시면은 어렵죠. 그래서 느린 속도에서 보통 자세 교정을 원하시면은 일단 템포가 느려야 됩니다. 특히 이제 내가 빠른 신경계 활성화보다는 안정감을 원하신다, 그 다음 일정한 패턴을 원한다 하면은 이제 템포가 느리거나 등척성을 쓰시는 게 좋아요. 기본적으로 부하가 낮아서 느린 속도에서 안정한 근육들이 활성화가 높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자세 연습을 아주 가벼운 무게로 하는 이유들이 이제
그 템포 조절하면서 그다음 이제 골반이나 발에서 감각 정보를 잘 받아들일 수 있으면은 이제 자세 수정이 빠릅니다. 근데 부하가 아무래도 자기 원RM의 한 70% 80%가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자세를 신경 쓰긴 하지만 그냥 이제 강도가 높아져 버리니까 섬세하게 컨트롤하기 힘들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은 이제 160kg가 보통 원RM이 아니라면은 한 개로 딱 하는 거죠. 한 개로 네거티브를 최대한 느리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RP가 한 6 이하로 낮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세가 교정이 되려면은. 강도가 높기보다는 빈도가 중요하죠. 그래서 일정한 자세로 자주 반복하실 수 있는 무게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정으로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 3-4번 정도를 매일 스쿼트나 매일 데드리프트를 해도 할 수 있을 정도의 무게를 설정해 드리거든요. 그런 경우는. 다음 이 채팅은 어떻게 보지? 이제 랩풀 다운 할 때 한쪽 날개뼈가 회전 시 움직임이 자연스럽지 않고 걸리는 느낌이다. 이거는 이제 내가 즉시 날개뼈를 조정할 수 있으면은 이제 바로 같이 좀 의식해서 움직여 보는 게 좋고, 근데 대부분은 이제 여기서 조정이 안 되니까 고민이 되는데, 1차적으로는 이제 고관절이 좀 밸런스가 잡혀 있냐 문제고, 그 다음은 이제 흉곽이 한쪽으로 보통 회전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은 이제 흉곽이 이렇게 있으면은 한쪽 갈비가 약간 들려 있거나, 아니면은 이 흉골 기준으로 살짝 이렇게 돌아가 있는 경우가 조금 있거든요. 그럼 그 흉곽에 따라서 견갑이 또 위치가 보상을 합니다. 한쪽에서 이제 기립근이 좀 강하게 수축돼 있으면은 그 옆에 있는 광배근도 같이 수축하면서 광배근이 또 팔을 못 쓰게 하면은 견갑이 방해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운동 자체에서 어떤 큐잉으로 잡고 아니면은 견갑을 더 의식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회전하는 운동들을 좀 섞어주는 게 좋죠. 그다음은 이제 질문 마지막. 스쿼트 할 때 너무 많이 다쳐서 고민이다. 힘이 들면은 힙슈팅도 일어나고 하프 이상 가면은 요추 말림도 있고, 항상 다칠 때가 맨 아래 지점 초반에 최하단 구간이죠. 이때 힘들면은 몸 각도가 기울이진 채로 엉덩이가 항상 먼저 일어나신다. 너무 많이 다치는 것도 이제 우리가 보통 다치면은 아니면은 어디 관절이 아프다, 결리다 이러면은 기본적으로 자세를 제일 먼저 체크하거든요. 자세가 문제인가 테크닉이 문제인가 하는데, 회복이 제일 문제입니다. 회복. 운동 강도에 비해서 내가 피로 회복을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스쿼트를 해서 이제 쌓이는 피로가 있고, 그 다음 이제 스쿼트랑 형태는 다르지만 부하는 비슷하게 받는 그런 운동들이 또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스쿼트랑 데드리프트가 이제 주동근 자체는 다르지만 어쨌든 기립근에서 힘을 좀 쓰는 운동이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두 운동이 달랐을 때 스쿼트에서 쓰는 근육 뭐 대퇴사두는 피로 회복이 되는데, 기립근은 계속 이어서 쓰다 보니까 기립근의 피로가 누적이 되면은 회복이 덜 된 거죠. 그러면 다쳐요. 다친다기보다는 그것도 이제 일상에서 오는 통증이랑 똑같이 피로 누적의 신호입니다. 통증 자체가 뭔가 다쳐서 오거나 손상이 심해서 오기보다는 운동 중에 뭐가 문제가 있다. 자세 문제보다는 피로 회복, 오버트레이닝 문제가 제일 커요. 힙슈팅도 일어나고 하프 이상 가면 요추 말림도 있고,
스쿼트에서 힙 슈팅은 뭐 예전에 유튜브 영상에도 말했지만 1번은 일단은 대퇴사두 문제입니다. 1번은 대퇴사두가 약해요. 그래서 핵 스쿼트라든지 뭐 레그 프레스라든지 아니면 프론트 스쿼트라든지 뭐 다른 보조 운동으로 해서 대퇴사두를 강화시켜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스쿼트 형태에서 가능한 비슷한 동작으로 보조 운동을 넣으라고 하죠. 견착이 좀 괜찮고 그 다음 코어도 좀 받쳐준다 이랬을 때는 프론트 스쿼트가 제일 좋고 슈팅에서는 프론트 스쿼트는 근데 견착을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자세도 좀 어렵기도 하고 발목 과동성도 필요하고 그 대체로는 뭐 핵 스쿼트 아니면 뭐 V 스쿼트를 하셔도 되고 거기서도 만약에 좀 피로감이 쌓인다 이러면은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레그 프레스나 레그 익스텐션 이런 종류들로 대퇴사두를 먼저 강화하는 게 좋습니다. 그거랑 만약에 하이바 스쿼트를 하신다 이러면은 등상부가 필요해요. 힙슈팅에서는 하이바 스쿼트를 하면은 대부분 이제 요추를 어떻게든 안 굽히려고 신경 쓰는데 요추는 어차피 브레이싱이랑 같이 잡을 거라서 사실 그렇게 뭘 펴려고 애쓸 필요는 없고 흉추가 모셔지는 게 더 관건이죠. 최하단 지점에서. 데드리프트랑 이제 하이바랑 비교하면은 이것도 나중에 뭐 알려드리기도 할 거고 블로그에도 있기도 하는데 데드리프트랑 하이바에서 둘 다 어쨌든 흉추 신전이 제일 어려운 게 최하단 구간이거든요. 최하단에서 딱 힘을 쓰자마자 흉추가 무너졌다 하면은 데드리프트는 어쨌든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스쿼트에서는 뭐 힘들거나 그대로 뭐 주저앉아 버리거나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대퇴사두를 강화했는데도 힙슈팅이 뭔가 조금 생기는 것 같고 조금 모자라다 이럴 때는 이제 등상부를 더 강화하는 게 좋습니다. 펜들레이로 같은 거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최하단에서 허리가 다치는 거는 이 안정성의 문제죠. 예. 허리 주변에서 지지를 잘 못해주거나 특정 근육이나 관절에서 이미 피로 누적이 된 상태거나 상체가 기울어지는 거는 사실 크게 문제는 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내가 안 좋을 때 기울어지니까 이제 문제로 두드러져 보이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자세 교정은 빈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질문은 벌써 끝이네요. 5개. 그래서 스쿼트랑 데드리프트는 뭐 거의 대부분 같은 사슬을 쓰긴 하는데 대퇴사두를 좀 더 쓰냐 이제 엉덩이를 좀 더 쓰냐 차이이기도 하고 두 운동을 따로 하시는 분들 뭐 3분할을 한다면은 피로가 같이 누적됩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 해서 다음에 한번 또 받아볼게요.